람보르기입니다. 람보르기. 이 시골 마을에 람보르기가 다니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준입니다. 저 지금 니시오라는 곳으로 지금 마츠리로 놀러 가고 있는데요. 이 놀러 가는 중간에 앞에 정말 좋은 차가 있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이 앞에 보이는 차가 BMW거든요. 근데 이 BMW가 좋다고 그래서 지금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이 차 앞에 정말 좋은 차, 제가 처음 보는 차가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소리가 들리시나요? 앞에 지금 람보르기니가 가고 있습니다. 이 도로는 40km, 50km 도로거든요. 근데 이 도로에 람보르기니가 달리고 있습니다. 뭐 하는 거지 40km 도로에서? 사실은 제가 람보르기니를 처음 봤습니다. 실제로는 처음 봤고요. 이 시골 마을에서 저런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닌다는 거에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. 이 도로에서는 제가 저 람보르기니에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. 제 차는 660cc 경차거든요. 근데 이 경차가 저 람보르기니에 이 도로에서는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. 최고 속도가 40km, 50km인 도로거든요. 절대 저 차에 속도면에서 밀리지 않습니다. 저 차에 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저 차 뒤를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목적지가 이쪽 방향이 아닌데 마츠리가 이쪽에서 하지 않는데 저 람보르기 구경하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. 야, 람보르기니가 옆으로 크긴 크더라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데 지상고가 낮아가지고 그 체감 속도는 더 날 겁니다.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그러거든요. 제 차 보험이 대인 대물이 무제한입니다. 그래서 저는 사고 난다고 그래도 전혀 저 보험에서 다 내줄 겁니다. 근데 저렇게 시티 트래픽? 시내에서 트래픽 잼이 걸리면 이 람보르기 경주용 차들은 좀 안 좋은가요? 이게 좀 거리를 자꾸 두려고 그러더라고요. 뭐 운전자의 운전 스킬일 수도 있고 뭐 취향일 수도 있는데 제가 운전해 본 적이 없어서 람보르기니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없네요. 근데 차가 크니까 사람들이 상대편 차들도 다 도망가는 것 같아요. 저는 별로 무섭지 않았는데 저기 보세요. 저 경차가 무서워하고 쫄아가지고 제가 지금 일본 마트에 주차장을 걷고 있는데요. 여기에 보시면 일본에 경차들이 정말 많습니다. 일본에서 경차를 타는 게 흠도 1도 흠이 아닙니다. 저희 회사 부장도 회사 출근할 때 경차 타고 다니거든요. 돈 있다고 좋은 차 타는 게 아니고 돈 없어도 좋은 차 탈 수도 있고요. 돈 있다고 그래서 경차 안 타고 이러는 상황이 아니거든요. 일본은 역사적으로 현재까지 한국처럼 중앙집권화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왕권이 강력해서 왕의 명령으로 전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이 일본에서 그래서 세금, 지방세, 주민세 정말 많이 내거든요. 그런데 이 주민세 내역을 알면 어느 정도 좀 이해는 가는 면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일본에서 내는 세금 중에 제일 아까운 게 이 자동차 관련 세금이거든요. 자동차 관련 세금이 어느 정도냐면 경차 아닌 이상은 1년에 20만엔 이상 냅니다. 200만 원 이상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 달 월급을 이 자동차 세금 또는 자동차 관련 메인테넌스 유지하는 데에 사용이 됩니다. 기름값은 제외하고 소모품 제외하고 그 정도로 돈이 듭니다. 지금 여기는 혼다의 중고차 매장인데 혼다에서 중고차만 전문으로 팔고 있는 그런 매장입니다. 가격이 1000만원, 100만원 다 이상이네요. 중고차는 차량 상태, 마일리지가 얼마나 쌓였는지, 연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큰 차인데도 1000만원이고 옆에 있는 것은 연식이 얼마 안 돼 있기 때문에 벌써 2천만원이 넘어가죠. 얘는 3천만원이 넘어갑니다. 요즘 차값도 많이 올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.
중고차가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차값만이지 처음에 이제 등록하고 뭐 자기 차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수속 받고 그러면 여기에서 30만엔, 40만엔 더 붙거든요. 이런 거 150만엔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차를 완전히 내 소유로 되기까지는 플러스 30만원, 40만엔 더 붙여야 됩니다. 이렇게 요즘 차값이 많이 비싸졌는데요. 일본은 차 세금도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. 저는 경차 타고 있거든요. 이게 제 차입니다. 일본에서 경차는 660cc죠. 제가 경차 타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. 일본에서 차량 유지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경차를 타고 있거든요. 일본에서 내는 세금 중에 저는 제일 비싸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자동차세입니다. 이 경차가 아니면 자동차 세금 그리고 유지비가 1년에 200만 원 넘게 들어가거든요. 이 저 같은 셀러리맨에게는 자동차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돈이 아까워서 저는 경차 타고 있습니다. 제가 한 5, 6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큰 차를 탔거든요. 근데 돈도 없고 그때 제 통장에 개인적으로 좀 큰 일을 겪고 나니까 제 통장에 그 180만 원만 남아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돈 없는 상황에서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1년에 200만 원 이상 깨지는 돈을 좀 아끼자고 제가 그때 보유하고 있던 차를 처분하고요. 주저없이 경차로 바꿨습니다. 그 일본 월급도 시원시원하게 안 오르는데 큰 차 탈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이 경차를 앞으로 20년은 더 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냈던 차 이외에 집값에 6만엔 정도 그 집값 월세를 냈었거든요. 그래서 그 돈이 아까워서 그 6만엔 아끼고 싶어서 제가 집을 샀습니다. 일본에서 집 살 때는 론으로 집값 전체를 그 대출 받을 수 있고요. 저 지금 대출금 갚는 게 4만 5천엔 정도밖에 안 갚습니다. 그러니까 월세 냈던 것보다 집값이 더 싸게 지금 먹히고 있죠. 이 경차는 1년에 자동차 새로 내는 것만 만엔이 조금 넘어갑니다.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자동차 세금인데요. 경차가 아니면 그 엔진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보통 2000cc 정도 타면 4만엔에서 5만엔 정도 세금을 내거든요. 그러니까 뭐 50만 원 정도 세금이 되죠. 거기에다 보험료인데요. 제가 탔던 그 차량의 보험료는 한 달에 10만 원씩 만엔짜리 보험이었어요. 그 무사고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8천엔까지 떨어지긴 했는데요. 평균으로 해보면 보통 10만 원 정도, 만엔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일본도 외국차, 비싼 차 타는 사람이 많거든요. 그리고 대물보험도 그렇지만 대인사고 나면 정말 큰일 납니다. 대인사고 나면 병원에서 치료 다 받고 나중에 물리치료 받잖아요. 일본에서 이 물리치료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. 일본에서 접고런 많이 아실 텐데 접고런 이게 마사지 해주거나 그 물리치료 해주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. 흔히 마사지 하는 곳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이 접고런이 일본에 되게 많은데 이 접고런이 의료보험 처리가 됩니다. 그리고 사고 나서 후유증으로 물리치료 받을 수 있고 이곳에 다닐 수 있어요. 이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 치료 받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다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상대방한테 청구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대인대물 보험금은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게 맞아요. 일본에서 교통사고 잘못 내면 정말 폐간망신 할 수 있습니다. 저도 당연히 대인대물 보험금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무제한으로 들고 있고요. 예전에는 만엔, 10만 원 정도였고 지금은 이 경차 3,500엔, 3만 5천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. 제 차로 지금 일본 나고야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. 다른 차하고 전혀 문제없이 뭐 같이 달립니다. 여기 뭐 90km, 100km이긴 하지만 일본 경차로 음악 소리 들으면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차 있으면 주차장 사용인데요. 일본은 월세집에 살아도 주차장비 따로 내야 됩니다. 장소마다 땅값이 다르니까 주차장비가 좀 다른데 시내 한복판이면 한 달에 몇만엔, 몇십만 원 내야 되고 저처럼 시골에 살아도 최소한 5천엔, 5만 원 이상의 주차비로 나갑니다.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도쿄에서 차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. 왜냐면 차를 샀다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차장비 해결이 안 되거든요. 주차장비로 4만엔, 5만엔
40만 원, 50만 원 낸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 집 하나 살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경차를 타니까 보험료 지금 한 달에 3,500엔, 3만 5천 원 들어가죠? 그리고 1년으로 따지면 한 4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. 주차장은 저는 제 집에 주차하니까 돈 안 들어갑니다. 자동차세 1년에 만엔, 10만 원 들어갑니다. 일본에서 이렇게 집 사는 건 대출로 집값 모두 땡길 수 있고, 그리고 실제 이자 비용도 없고, 국가에서 오히려 보조해 주니까 플러스로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저도 돈 하나 없이 그냥 집 샀습니다. 그게 돈을 절약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럼 토탈에서 경차는 1년에 한 5만 2천 엔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. 경차가 아니고 소형차나 중형차 탈수록 자동차 가격은 뭐 별도고 유지비는 뭐 2배, 3배로 이렇게 뜁니다. 당장에 2000cc만 놓고 보면 1년에 싸게 먹혀도 200만 원 이상, 20만 엔 이상 유지비가 들어갑니다. 그런데 1년에 자동차세, 보험료, 주차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은 2년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, 차감을 받아야 됩니다. 이거 의무사항이거든요. 근데 이게 또 진국이에요, 일본은. 이게 차감을 받을 때 내야 하는 돈이 정말로 장난이 아닙니다. 경차가 차감을 받을 때 들어가는 돈이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차감을 받았는데 약 한 4만 5천 엔 정도, 45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. 2년에 한 번 받는 이 차감이. 근데 차감을 받을 때 자동차 의료 의무보험료 내야 하고요. 중량세라는 또 세금도 내야 됩니다. 이건 뭐 차량 무게에 따라서 세금을 달리되는데 물론 2년에 한 번씩 내는 거지만요. 그리고 이 차감이니까 차감하는 정비소에서 타이어, 엔진 뭐 다 검사하고 공임은 따로 내야 됩니다. 이거 들어가서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차감 통과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차감하기 전에 차량 수리 맡겨야 되는데 이건 이번 영상에서는 논외로 하고 언급하지는 않을게요. 근데 단순하게 간단하게 엔진 오일, 브레이크 오일 이런 거 안 갈면 일절 차감 통과할 수가 없어요. 최소 뭐 심하면 뭐 스파크 플러그, 타이어 마모 상태, 브레이크 패드, 깜빡이 등등 하드웨어 부분은 뭐 다 점검을 합니다. 근데 경차가 45만 원인데요. 차량이 클수록 세금도 비싸지고 공임도 비싸집니다. 예전에 제 차는 8만 엔, 80만 원이 기본 지출이었어요. 80만 원이 기본 지출했다가 거기에서 플러스 뭐 수리해야 될 거 있으면 플러스 알파가 더 붙는 거죠. 이런 구조였어요.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해보면 경차는 1년에 유지비가 75만 원, 뭐 디폴트로 75만 원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경차가 아니고 대충 2000cc짜리 차량을 타게 된다면 200만 원이 훨씬 넘죠. 거의 뭐 250만 원 이상 그 메인테넌스 비용, 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일본에서 차 끌고 다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좋은 차, 좀 큰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와, 근데 저 람보르기니를 타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뭐 돈에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겠죠. 보통 2000cc만 돼도 1년에 3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 월급이 그냥 통째로 그냥 세금으로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. 저는 뭐 경차 타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경차를 타기 시작했는데 타다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. 일본 이 환경에 잘 맞게 개발된 그런 차 같아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.